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38강 시작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 6단계를 설명하시오. 직업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반적인 처리 과정 6단계 설명하라 그러면 키워드 수분과 체제평, 수분과 체제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는 뭐죠? 수집, 분,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평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수분과 체제공. 다시 한번 같이 외웁시다. 수분과 체제공. 수는 뭐죠?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평가. 그럼 이걸 외우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수집은 무엇이냐? 직업 정보하는 거예요. 직업 정보. 이제 직업 상담사가 직업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수집.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목표를 세우고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분석은 뭡니까? 수집한 정보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파악한다. 내용을 분석한다. 가공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요약, 정리한다. 체계화된 분류를 통하여 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공,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 정보 이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이 문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87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혹은 분류기준 원칙 혹은 분류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세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세 가지를 쓰라고 딱 나옵니다. 세 가지. 우리 이거 필기 시험할 때 정말 많이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산투생 기억나시죠?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원칙 세 가지. 산투생. 산 뭐였죠?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필기할 때는 산투생만 외워두시면 됐지만 실기에서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산출물의 형태, 투입물의 특성, 예. 생산물의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188번.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중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 및 산업활동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산업이 뭐냐? 산업활동이 뭐냐? 산업활동의 범위가 뭐냐?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런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은 뭡니까? 산업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배웠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 쉽게 말하면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 컴퓨터, IT, IoT, 이런 거, IoT,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산업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산업 활동은 뭡니까?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 단위의 집합, 재화, 돈이나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위에 거랑 똑같이 적어준 다음에 그 집합체가 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산업활동의 범위는 뭐냐?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비영리적 활동이 포함되지만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이해가시나요? 산업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모두 포함되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이 뭐라고요? 산업,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활동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생산활동의 집합. 산업활동은요, 똑같이 쓰면 돼요. 유사한 활동을 갖는 생산 범위의 집합체가 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다.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 비영리 다 포함되나 가사활동은 안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139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이거 어떤 사람들이 보자마자 오 이거 산투생. 산투생 아닙니다. 산투생은 아까 뭐였죠? 산투생은 분류 기준 세 가지. 분류 기준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거는 분류 기준이 아니고 뭐죠? 산업 결정 방법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분류 기준은 산투생, 산업 결정 방법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써야 되는데 이해를 하면 쓰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은 기업의 주된 산업 활동의 부가가치액에 따라서 이 산업 분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액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부가가치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무엇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 결정 방법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그물을 얼려서 아이스링크로 씁니다. 이해가시나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으로 쓰고 아니 뭐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캠핑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그러니까 2020년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019년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그 분류가 결정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세 번째, 휴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사업체는 휴업 전에 청산 전에 산업활동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휴업 중이라고 뭐 결정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하게 휴업 전, 청산하기 그 직전에 산업활동으로 결정을 하고 설립 중인 사업체는 설립 중입니다. 아직 준비 중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을 한다.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외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계절 외워두시고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다르게 할 게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은 활동이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휴업 중이거나 청산 중인 거는 휴업 전, 청산 전으로 결정하고 설립 중인 거는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계절, 휴업, 청산, 개시 외워두시면 되겠죠? 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계절이랑 휴업, 청산, 설립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조금 헷갈리는데 첫 번째는 생산 단위의 사업 활동은 이제 기업은 부가가치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가가치액으로 안 되면 산출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190번 KSCO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가 있어요. 대분류가 있는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기술지 및 관련 종사자를 적합한 직능 수준과 연결하십시오. 우리 필기할 때 이것도 많이 외웠었죠. 숫자 4직능, 3직능, 2직능, 군인은 2직능 많이 외웠었죠. 그냥 이런 문제는 이거는 늘 똑같이 나옵니다. 순서가 똑같아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기술 이렇게 늘 이 네 가지가 순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관리자 434322 군이 434322 군이 무슨 말이냐? 관리자는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수준이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도 똑같습니다. 관리자 높은 수준이죠. 전문가 그것도 높은 수준이니까 똑같이 제4직능 수준 또는 제3직능 수준 똑같습니다. 관리자와 전문가는 43, 43이에요. 43, 43, 제4, 제3, 제4, 제3. 그런데 서비스직은 제2입니다. 제2직능 수준이고요. 기능직도 제2직능 수준입니다. 혹시나 군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인은 제2직능 수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관리자 전문가는 높으니까 아주 이거 좀 약간 고퀄의 직업이 필요하니까 제4, 제3, 제4, 제3. 서비스는 제2, 기능직은 서비스와 같다. 제2,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줄 아시겠지만 191번이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훈련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시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목적 세 가지입니다. 직업 능력을 왜 합니까? 목적 세 가지겠다는 거죠. 양향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전직 훈련이 있습니다. 양성 훈련은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훈련이고요. 향상 훈련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전직 훈련은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양향전, 양성, 향상, 전직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191번까지 보았습니다. 38강까지 봤는데요. 이제 이 다음 강 39강에서 계산 문제를 주로 한 6문제, 7문제 정도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